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어떤 타협점을 찾지 못했을 때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동료들끼리도 야 다수결로 해 다수결로 손 들어봐 이렇게 하죠. 뭐 회사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종종 이 다수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좀 괜찮은 방법일까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보통 뭐 여행지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다수결 방식을 좀 많이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다수결이 보통 이제 민주주의의 이제 기본적인 의사 결정으로 보통 다들 이해하고 있고, 네.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선거가 다수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 생활에서도 다수결이 굉장히 그 하나의 국룰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찌 보면 또 모순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모순도 많다.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KBS 가요 탑10이라는 방송이 지금 없어졌지만, 가요 톱10. 네, 가요 톱10에서 추억의 프로그램. 그렇죠. 그래서 21명 정도의 투표인단이 예를 들어 이대호, 전호겸, 주윤발 이렇게 3명의 가수를 두고 1등을 다수결로 뽑는다고 쳤을 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대호가 8표, 전호겸이 7표, 주성치가 6표 뭐 이렇게 얻으면 1등은 이제 이대호 씨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투표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대호 앵커님을 지지한 사람은 약 38%에 불과하잖아요. 네. 사실 62%는 호감이 없거나 지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과반이 아니라 몇 명의 열렬한 지지자만 있어도 1등이 되거나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표가 2등, 3등으로 이제 분산이 되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허점을 발견하고 이론화한 사람이 18세기 후반 프랑스 수학자인 샹사를드 보르다인데요. 네. 이제 보르다는 이게 단순 다수결 투표가 개별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론화했죠.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삶 속으로 가져와 볼까요? 이제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죠. 오늘 점심 메뉴에 이 원칙을 좀 대입을 해본다면 또 모순까지도요. 그렇죠. 사실 직장인의 가장 큰 활력소는 점심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네. 이 막내 사원이나 신입 사원에서 가장 어려운 건 또 이 많은 사람들의 점심 메뉴를 들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이 좋아하는 식사가 다르고 또 뭐 비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명의 팀에 있는 팀원 중에서 4명이 한식을 먹고 싶고 중식이 3명, 일식이 3명 이러면은 가장 합리적인 건 다수결인 한식이잖아요. 근데 사실 한식을 먹게 되면은 10명 중에 4명 정도만 만족하고 나머지 6명은 사실 만족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역설이 있고요. 이 역설을 콩도르스의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콩도르스는 18세기 프랑스 수학자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고민이지만 점심시간에 가장 큰 고민은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을 먹냐, 짬뽕을 먹냐, 네. 볶음밥을 먹냐잖아요. 저 어젯밤에도 저녁에도 그랬는데, 그럼 가면은 뭐 나는 어제 짜장면 먹어가지고 오늘은 볶음밥 먹을까 이러다가 또 어제는 술 먹었으니까 뭐 짬뽕을 먹을까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요즘 중국집 가면 이렇게 짬짜면 뭐 이렇게 섞어주다 요즘 최근에 가서 보니까 아예 짜장면, 짬뽕, 볶음밥을 한 그릇에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등분해서.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이런 또 고민을 약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종합분식점 가면 보통 거기 아까 말한 김밥을 시작으로 라면, 뭐 한식, 중식, 일식 다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데 가서 먹던가 아니면 푸드코트를 사용한다던가 이러면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죠. 옛날에는 그다 한 하나에 1,000원씩 이렇게 사서 먹었었는데 요즘 맞아요. 이제 가격 단위가 높아져서 섞어 먹는 것도 또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수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맹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보완하려고 미국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MVP 같은 거 뽑을 때 상위 등수에 가점을 더 주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메이저리그는 아까 말했던 보르다의 이론의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보르다가 이제 발견한 허점은 단순 다수결 투표가 개별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 차이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르다가 생각한 거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선호도를 반영한 투표법을 제안했는데, 이게 바로 보르다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후보가 이대호, 전호겸, 주윤발 이렇게 3명이 있었다 그러면 네. 1순위는 이대호, 2순위는 전호겸, 3순위는 주윤발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한다고 치면 1순위한테는 3점, 2순위한테는 2점, 3순위한테 1점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선호도 관련돼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많은 선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르다 투표법이라는데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투표법을 사용하고 있죠. 아하, 글쎄요. 그러면은 요거는 다 정당하다, 합리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지 않죠. 또 보르다 투표법도 맹점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대호 앵커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아예 그 1등 할 사람을 3등으로 점수를 1점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점수를 체크를 하면 원래 1등을 해야 될 사람이 2등이나 3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점수가 예, 깎이게끔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맹점이 좀 있죠. 야,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한 다수결도 안 되고 가점 방식으로도 맹점이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투표 방식이 이제 투표권자의 막 선호도에 앞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도 찾아봤더니 별 희한한 선거 방법을 다 고민했더라고요. 뭐 우리가 아는 결선 투표도 있고 아까 보르다 투표도 있고 점수를 매기는 거 뭐 온갖 거를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 이제 판명이 됐죠. 어떻게 되냐면 완벽한 건 없다. 없죠.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케네스 에로가 이상적인 투표 방식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수결이 맹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그나마. 투표법. 그렇죠. 이게 또 다른 그 선택의 역설도 있습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왠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또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선택에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요. 네. 이 연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식료품 우리 마트 가면은 시식 코너 있잖아요. 네. 요새 시식을 하게 하는 건데요. 잼을 24개를 한 테이블에 놔두고요. 다른 테이블엔 6개의 잼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24개를 쫙 깔아놨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잼을 엄청 많이 이게 회식을 그 시식도 해보고 맛도 본 거예요. 근데 6개만 놔둔 데는 그렇게 24개보다는 물론 개수가 적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더 적게 와서 시식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오히려 6개의 잼만 진열했을 때가 24개의 잼을 했을 때보다 한 6배에서 10배 정도 사람들이 더 많이 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아니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했는데 그리고 시식도 훨씬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연구를 한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결국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그걸 고르는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더 적은 선택지를 골랐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6개도 많아가지고 네. 그걸 어떻게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2-3개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지로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보통 시험 보면은 오지선다잖아요. 뭐 수능도 네, 네, 그렇고 네. 그것도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그건 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2-3개 정도로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보기가 4개였을 때보다 5개로 되면 그쵸.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도 어려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상품을 진열해 놨을 때도 너무 많은 상품을 선택지를 놓고 고르게 하는 거는 사실 또 소비자를 오히려 떠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거. 이거 우리가 상업적으로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택의 역설 또 일상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많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보나 전망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 포털 같은 거 열면은 뉴스도 많고 온갖 정보가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유행별 뜻의 엔데믹을 합쳐가지고 인포데믹이란 말도 사실 몇 년 전에 신조어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OTT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OTT를 보통 한 2.7개 정도 본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OTT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콘텐츠가 보통 한 2-3만 편 돼요. 많은 곳은. 그러면은 사실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전 구독경제 전문가니까 OTT를 다 보진 않는데 가입은 다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OTT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N사 OTT, C사 OTT, T사, D사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보고 있다 지금 하나 끊었는데 네. 이거 앱을 열면서 앱을 열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하나도 못 보고 끝나거든요. 근데 보통 같은 고르다가 경우는 끝나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제 후배는 진짜로 그 점심 시간 되면은 이렇게 자기 스마트폰을 OTT를 보는데 이 친구도 OTT 들어가서 뭘 볼지 그러니까 원래 쭉 보던 시리즈물이 끝나면 그다음 다른 시리즈물 볼 때는 뭘 볼지를 몰라가지고 그거 고르다가 점심시간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품이나 서비스가 너무 많으면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귀찮은 거를 좀 해결해주는 구독 서비스가 최근에 인기가 많거든요. 이제 구독 아예 그냥 추천해주는. 아예 추천해주거나 내가 필요할 때 제품과 서비스가 찾아오는 그래서 귀찮음이나 선택의 이런 피로감을 줄여주는 이제 구독 서비스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그쵸. 보세요. 이게 당신 취향에 딱 맞는 맞습니다. 거예요라고. 이게 식당 가서도 메뉴판에 메뉴가 너무 많으면 그렇죠. 뭘 골라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살짝 별표를 표시해 두거나 아 맞아요. 베스트, 추천 메뉴 이렇게 해. 저도 항상 그거만 먹는데. 왜냐면 보면은 너무 많으니까 물어보기도 귀찮고. 그래서 사실은 식당에서 주방장님이 하실 수 있는 요리가 한 30가지 되더라도 아, 그래요? 점심시간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아, 그것도 일부러 마케팅이구나. 베스트 메뉴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아, 그게 그것도 또 하나의 또 효율적이죠. 기법이네요. 예. 오늘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또 역발상 경제 재밌게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호겸이었습니다.